왜 자꾸 게임 렉 걸리는 거야? 상승자 멈춰! 멈춰!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은 인텔에 몰아주는 느낌이었으나 올해는 AMD의 라이젠을 탑재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들이 많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2021년 에이수스의 첫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 가장 써보고 싶었던 제품이 오늘 소개한 에이수스의 ROG 플로우 X13 사용기입니다. 기존 이 GPU의 단점을 해결한 미친 녀석이죠. 이미 알죠? 제가 그래픽카드를 뗐다 붙였다 하는 이 GPU에 관심이 되게 많다는 것을. 디자인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먼저 노트북입니다. 새로운 GV301의 외관은 아주 깔끔하고 멋지게 생겼어요. 요즘 에이수스 게이밍이 좀 깔끔하네. 외부도 깔끔하지만 내부도 작년 ROG 시리즈들과 비슷하면서도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15인치대의 게이밍 노트북을 보다가 13인치대를 보니까 되게 귀여워요. 상판은 카본 느낌이 나기도 하고, 특히 모서리 끝쪽에 빛에 따라서 변하면서 뭔가 모르게 더 고급스러운 제품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참 멋있어. 하지만 실제로 카본은 아니고 마그네슘 합금의 샌드 블라스트 처리로 된 마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전체적으로 카본의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포트의 구성은 전원 USB Type-A. 저는 사용하면서 만족스러웠던 것. 일반 게이밍 노트북은 전력 소모가 미친듯이 높기 때문에 USB PD로 충전을 할 수 없지만 얘는 100W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써보니까 제가 멀티포트 어댑터를 많이 쓰는데 충전기를 좀 많이 가렸습니다. 요즘 다른 노트북들을 보더라도 이제 내부, 그러니까 키보드 쪽에 지문 인식이 있는 것에 비해 얘는 전원 버튼에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얘도 사용을 해보니까 이 지문 인식 센서의 범위도 작았고 인식률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외장 그래픽 연결, HDMI 3.5mm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고성능 노트북 치고는 포트의 구성이 매우 아쉽죠. 내부에 있는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고무 같은 느낌이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키감이 꽤 괜찮았어요. 특히 또 여기에는 게이밍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볼륨이나 마이크, 그리고 전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버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와 다르게 내부는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트랙패드도 사용했을 때 얘의 느낌도 괜찮긴 했는데 아무래도 13인치대이다 보니까 얘의 면적이 작아서 이것도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수스의 디테일이 미쳤다고 생각든 게 이게 대만의 장인 정신인가? 그래서 노트북이 단단해 보이는 게 아주 마음에 들고 게이밍 치고는 되게 가벼운 1.3kg의 무게예요. 보통 게이밍은 거의 2kg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벼운 수준 아닌가? 다음은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 외장 그래픽입니다. 이미 노트북에서 그래픽카드를 뗐다 붙였다 하는 제품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들의 가장 큰 단점이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데스크탑 그래픽카드로 노트북에 붙였을 때 100%의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 80~90%의 병목이 생겨서 그만큼의 모두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얘는 병목 현상을 해결한 제품이죠. 물론 그만큼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최상위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구매해야 되지만 최상위 라인은 외장 그래픽이 기본 구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탑재된 그래픽카드는 요즘 채굴 때문에 구하기 힘든, 구해도 매우 비싸다는 RTX 3080을 탑재했습니다. 물론 데스크탑용 오리지널 RTX 3080이 아닌 RTX 3080 랩탑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때까지의 이 GPU나 데스크탑용 RTX 3080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컴팩트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기를 줄이고 싶으셨다는 거겠지. 이 GPU의 숙제인 병목 현상을 어떻게 계산했을까? 단자 쪽을 보면 좀 독특하게 생겼죠. 이처럼 이 GPU에서 사용하던 썬더볼트 단자가 아닌 에이수스의 독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대역폭이 63Gbps/s인데 썬더볼트 3가 40Gbps/s이죠. 대역폭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병목 현상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단자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10Gbps/s의 USB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SB와 HDMI, DP, 이더넷, 그리고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독대용으로 쓸 수 있는 녀석이죠. 요게 뭔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탁 열면 스탠드로 세워서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진짜 요즘 게이밍 브랜드가 미쳤다고 생각든 게 뭐냐면, 이거를 드러내면 안에 이 정도면 진짜 변태 아닌가? 예전에는 씹덕, 이제는 게이밍에서 씹덕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세세한 디테일이 진짜 미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노트북 왼쪽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것도 실사용 시의 단점이라면 마개를 열고 닫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차라리 슬라이딩이나 독 형태였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뺄 때는 이렇게 빼고 끼울 때는 이렇게 끼우고, 또 실수로 빠지지 말라고 여기 락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락을 하게 되면 아무리 당겨도 빠지지 않습니다. 얘의 무게는 1kg예요. 뭐
가만히 생각하면 무거울 수도 있지만 보통 게이밍 노트북들의 어댑터가 굉장히 크고 벽돌 같기 때문에 그것을 대용으로 들고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또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죠.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와, 요즘 대세인 심플함과 소리가 죽여줘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품질 하나만큼은 13인치 때 4K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쨍함 미친듯이 좋았습니다. 플로우 X13은 ROG 시리즈 최초 13인치 대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두 종류가 선택이 가능한데 일단 비율이 일반 게이밍 노트북에 비해서는 좀 독특한 16대 10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완전 게이밍이라기보다는 게임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작업용에도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세로로 더 길기 때문에 문서 작업을 할 때가 되게 좋아요. 디스플레이는 4K, FHD 120Hz 두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4K 모델인데 일단 지금 촬영을 하면서도 여기 조명이 굉장히 세거든요. 300니트의 밝기이기 때문에 좀 되게 밝은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DCI P3는 85%. 근데 이게 DCI P3가 85%라 그런지 확실히 99%인 제품보다는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전문가용보다는 살짝 물 빠진, 모든 색이 완전 정확한 게 아니라 살짝은 물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13인치대의 4K니까 와, 이 쨍함이 죽여줘요. 360도로도 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ASUS 전용 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서. 솔직히 저는 얘를 써보고 놀랐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라이젠의 발전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게임트북은 모두 인텔이었는데 그 편견이 완전 깨져버리게 된 것이죠. 열고 현재 이 노트북에 탑재된 프로세서는 AMD의 라이젠 9 5900HS입니다. 8코어 16스레드인 CPU인 것이죠. 물론 얘보다 더 상위 모델도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의 성능이 궁금해서 인텔의 i9 1980HK와 한번 비교를 해본 결과 확실히 이젠 라이젠이 대세예요. 펜 모드를 가장 조용한 사일런트로 두더라도 i9 1980HK보다 시네벤치의 점수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게다가 터보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컸어요. 온도 같은 경우 최고 온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사일런트는 꽤 착한 편이었고 나머지는 90도를 좀 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것은 ASUS의 게이밍 라인업, 이전에 리뷰했던 제피로스 듀오 15와 비교했을 때 그만큼 미친 듯한 쿨링 성능은 아닙니다. 그 결과 제피로스 듀오는 시네벤치를 연속으로 돌려도 성능이 일정한 반면 플로우 X13, 그러니까 GV301은 가면 갈수록 스로틀링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시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WASD 부분은 펜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원했지만 F6부터 9 위쪽으로는 발이 크게 느껴질 정도로 뜨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펜이 강화된, 쿨링이 강화된 게이밍 노트북만큼의 쿨링 성능이 나오진 않는다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모니터의 각도에 따라 쿨링 성능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ASUS는 에르고 리프트 힌지가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얘는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에르고 리프트 힌지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외장 그래픽을 쓸 때 스탠트 모드로 쓰면 발열이 더 낮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크기와 무게로 인해 쿨링 성능은 낮지만 성능 자체로만 본다면 인텔 i9 게이밍 노트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13인치대에 이 CPU를 넣으니까 진짜 미친 노트북이 된 거예요. 비율로만 따지자면 인텔에 비해 대략 18% 성능 향상, 사일런트는 거의 28%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는 아이스크림처럼 녹습니다. 펜 소음 역시 쿨링이 미친듯이 강하진 않기 때문에 다른 게이밍 노트북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경량한 노트북보다는 좀 더 시끄러운 정도. 오히려 외장 그래픽도이 더 시끄러워요. 체감시의 발열은 무릎 위에 두고 썼을 때는 좀 많이 발열이 심하다는 게 느껴졌고, 재밌는 것은 펜이 키보드에 WASD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도 나름 괜찮았어요. 다음은 대망의 그래픽카드. 현재 그래픽은 AMD의 내장 그리고 GTX 1650 맥스Q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외장 그래픽 RTX 3080을 어떻게 쓰냐, XG 모바일 이 GPU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 여기 락 버튼을 누르고, 그럼 XG 모바일이 감지되었다고 뜨면서 OK를 누르면 RTX 3080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RTX 3080 아주 아름답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점수를 보자면 성능이 진짜 미쳤어요.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와줬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점수는 최대 30,000점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줬고, 데스크탑용 3080과 비교하자면 좀 큰 차이지만 일반적인 이 GPU에서 봤다시피 외장 모니터, 내장 모니터를 썼을 때의 차이가 꽤 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풀 HD에서는 19에서 20% 정도의 차이가 났고 QHD에서는 15%, 4K에서는 6%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이 간격은 줄어들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외장 모니터를 썼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와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테스트를 하면서
사용하면서 이상했던 건 아직까지 최적화가 덜 이루어졌는지 모니터의 해상도까지 모두 풀 HD로 설정을 해야 제대로 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벤치는 벤치일 뿐 게임에 따라 프레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역시 빡센 100으로 테스트를 했고 CPU의 점유율은 평균적으로 20에서 25%, 많이 나와도 40% 이상을 넘기지 않더라고요. 그래픽카드의 사용량은 옵션에 따라 달랐어요. 먼저 벤치가 아닌 플레이시의 느낌은 놀랍게도 4K 울트라, 그러니까 풀업으로도 게임이 가능했습니다. 프레임은 평균적으로 70 정도 나와줬고 최하업으로 했을 때는 127프레임까지 나와서 아주 배그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QHD로 내렸을 때 또 재미있었던 게 울트라에서는 123 정도로 4K 최하업이랑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지만 사람이랑 건물, 객체가 많을수록 150,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프레임이 나오는 것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실제 벤치를 보더라도 평균 프레임의 차이는 거의 비슷했어요. QHD 최하업으로 했을 때는 144 모니터를 써도 될 정도로 프레임이 아주 잘 나와줬죠. 그럼 여기서 내장 모니터를 쓰면 어떨까?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확실히 프레임 차이가 났습니다. 평균 프레임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 한 23% 정도의 차이가 났고 매우 낮음으로 했을 때도 17%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에서도 외장 모니터를 쓰는 게 프레임이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내장 그래픽카드인 GTX 1650을 썼을 때는 QHD 매우 낮음에서 평균 83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퀄로 게임을 즐겨야겠다는 게 아니라면 내장 그래픽으로 배그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 정도 스펙에서 이 정도 무게 진짜 신기할 정도이죠. FHD 매우 낮음에서 실제 게임 프레임은 평균 8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제가 든 생각은 내장 그래픽도 생각보다는 꽤 괜찮았고 외부 모니터를 달면 성능 차이가 매우 크다 보니까 저라면 4K를 선택해서 밖에서는 쨍한 화면으로 일을 하고 집에서는 외장 모니터로 게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외부 모니터 없이 노트북 모니터 하나로만 끝장을 내고 싶다면 FHD 120Hz 옵션도 괜찮지만요. 이런 것을 보면 간만에 제피로스 듀오처럼 재미있는 제품이 출시했습니다. 휴대하기 좋은 13인치대의 고성능 프로세서로 작업하기도 좋고 내장 그래픽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게임을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은 성능이죠. 그리고 집에 와서 그래픽 도구에 물리면 완전 파워풀한 데스크탑의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있다면 굳이 데스크탑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파워풀한 PC 성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도 얘가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진짜 얘는 그냥 진짜 미친놈.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에이수스가 게이밍 쪽에서 되게 신기한 제품을 많이 내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제품들은 뭐 가성비로 구입하기보다는 가심비로 구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이 GPU가 병목 현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데스크톱과 노트북이 따로 있으면 자료를 옮기기도 귀찮은데 얘 하나로 밖에 들고 갈 때도 노트북, 집에서는 데스크탑 이렇게 쓰는 진지하게 하나 갖고 싶은 재밌는 제품입니다. 이제는 3080으로 한번 채굴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노트북으로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지 코인 한번 가봐?